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직접 사들여 신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과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법원 경매 시장도 역대 최저 낙찰률이 속출하는 등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습니다.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의 이주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리모델링 2호 단지격인 느티나무 3단지도 이번 달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여는 등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였죠. 2021년에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률을 점쳤던 분들의 이 평균적인 하락률이 한 17%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더 문제는 이 내년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락의 골이 깊을수록 또 찬스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됐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마무리 또 알차게 해보실 수 있도록 늘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비슷한 날씨인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 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웅크려 들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많이 웅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웅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들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범식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이슈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하는 그 이슈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정부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한 번 더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핵심은 이 등록 임대사업자의 아파트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시장에 좀 훈풍이 부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 이슈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정부가 드디어 이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이 됐을 때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이며 이게 부활이 됐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이슈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면서 폭락을 하게 되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폭이 좀 잔잔하게 큰 폭으로 안 떨어지고 연착륙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거래에 대한 부분도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양도세라든지 이런 재원 마련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9조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방 자치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 중순부터 이제 대책들, 규제 완화책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대출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완화를 좀 해줬는데 뭐 LTV도 50%로 뭐 규제 지역 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해줬고 이제 10억 이상인 아파트도 대출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또 분양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를 해줬죠. 이렇게 대출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조금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그러면 규제 지역을 좀 해제를 하자라고 하면서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달 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부터 서서히 그리고 수도권 일대까지 다 풀면서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4곳 총 5곳을 빼놓고는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정부가 굉장히 급하게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 지역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 주정심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하는데 연내에 6개월 단위로 2번 정도를 여는 게 통산적이에요. 근데 그 6개월 안에 심지어 3번을 열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만큼 정부가 이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도 풀고 또 규제 지역도 실제로 풀렸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주택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굳이 효과가 있다라면은 그 전에 나왔던 급매물들이 조금 더 매물 수가 줄었다 정도이지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이 추가 카드로 내놓은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다가 실제로 이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혜택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이제 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시가 한 6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아파트가 가능했던 거를 지금은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외 부동산들만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가지고 있었던 세금 감면 혜택, 즉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 거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이런 혜택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 등록하는 것들은 아예 적용을 받을 수 없게끔 축소를 시켰어요. 거기에 이제 단기 4년 또 장기 8년으로 있었던 의무 기간을 단기는 아예 없애버리고요. 장기 8년짜리를 10년짜리로 전환해서 단일화시키고 실제로 이제 4년짜리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 자진 말소를 하게끔 이렇게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는 지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줬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적폐다 이렇게 봤던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는 시장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자로 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부활이 될 때 어떤 부분들이 부활이 될까? 저는 이 네 가지의 부분들이 다시 부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구간의 기준 시가가 6억인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난 3, 4년간,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3, 4년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6억 이하에 있는 주택, 서울에서 찾기도 힘듭니다. 경기권에서도 좀 입지 좋은 지역들은 6억 이상이에요, 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9억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시켰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9억에서 11억까지 올해 상향을 했거든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 분들이 주택을 사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건축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자분들이 신축을 해서 등록하는 건설임대사업자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건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산세 기준 같은 경우는 이미 9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기준 시가 상향을 9억까지 상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동안 등록이 되지 않았던, 배제가 돼 있던 아파트 등록을 다시 가능하게끔 만들 겁니다. 다만 중대형 평형대보다는 소형 위주의 아파트 위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아파트 등록도 부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금 혜택들 못 받았던 부분들 있죠.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안 됐던 거를 이제는 합산 배제가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또 양도세 중과 배제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면서 실제로 나중에 팔 때도 세금의 부담이 없게끔 만들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거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세금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측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규제직 해제, 그 대출 완화 시장에 큰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영향을 준다라면 어느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게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즉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유입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흐름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이고, 또 급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세금 부담이 커서 매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 특히 종부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부담이 커서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하게 되면 버티기가 가능해집니다. 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려고 했던 수요층들이 다시 임대사업자로 활용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물이 좀 감소하는, 공급이 좀 감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소폭 회복하고 공급은 또 소폭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보합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이런 우도대로 가게끔 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또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거래가 늘면 또 거래량도 다시 소폭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이 바로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영향이 어느 시점에 어느 부동산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단지, 또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이렇게 세 개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영향을 언제 줄지,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분양 단지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분양이 좀 해소가 돼야 시장도 회복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건설 시장에 대한 부분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가 지금 정부의 첫 번째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미분양 막 지금 현재 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풀어준다고 해서 미분양 단지가 당장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난 정부 즉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있을 때 정부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미분양을 풀어주는 그런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를 일단은 할인을 하고요. 또 그다음으로는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무이자로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실제로 실수요자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다음 취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년간 뭐 비과세 이렇게 해줬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미분양이 계속 늘다 보면 이런 대책들이 하나씩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책들과 맞물리면서 그때 주택임대사업자의 효과가 같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 단지나 미분양 단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과거에 이런 하락기 때 미분양 주택들 이런 혜택을 받고 가져가셨던 분들 다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났고 6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정도의 할인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혜택들을 같이 주다 보니까 그때 미분양 가져가셨던 분들 지금 현재 최소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강남권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 분양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미분양이 났었는데 실제 그때 이런 혜택을 가지고 가져가셨던 분들 다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풀리게 되면 뭐 다주택자든 실수요자 분들이든 또 이 미분양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파트는 등록이 이제 가능해지는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는데 9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자, 그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신규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아파트들로 이런 이 다주택자들이 집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서울 외곽권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던 지역들, 대표적으로 노도강이라든지 또 은평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서울 전체에서. 근데 이런 지역에 있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9억 미만에 있는 소형 평형대 아파트들은 충분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유입이 됐을 때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서울 외곽권의 가격이 좀 많이 빠진 대표적인 노도강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도 진행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9억 미만에 있는 소형 평형대 내지는 뭐 9억 미만에 있는 30평형대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위주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당장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통기획, 또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다양한 재개발 방식이 나오고 있고 개발을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다세대 주택들이 또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중심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또 도심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빌라 신축 시세가 6억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내가 사고 싶어도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게 9억 구간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이 중심권에 6억 이상에 있는 빌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남, 용산, 도심 그리고 한강변 일대에 있는 약간의 6억 이상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들이 같이 나오는 시기 때 그 효과가
같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일부 지역들 예상했던 외곽 지역이라든지 중심지의 다세대 주택만 수혜를 보다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리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수요가 또 회복이 되면서 효과를 그때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형태로 좀 기다리시다가 이런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같이 되는 것과 맞물리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이 됐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 통해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좀 반영해서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남들보다 좀 먼저 움직이고 싶다 하신다면 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좀 마련돼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런 규제 완화의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방송에서는 제가 두리뭉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세미나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망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하나의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들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20분씩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또 부동산 고민 함께 만나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나눠볼까요? 네, 성동구 네. 마장동 세림 28평 고주미 투자 목적 매수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실거주 하면서도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보신 거예요. 네, 네, 세림 아파트, 이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살면서도 좀 가치가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28평짜리 지금 매수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 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매물? 네, 예,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매수가 11억인데, 예. 직전 실거래보다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 다른 지역들은 뭐 2, 3억씩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세림 아파트를 가서 보니까 직전에 거래된 것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더 낮은 금액대 급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금액에 지금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마장동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마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이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재건축 초기이긴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데 저는 이 아파트가 이런 재건축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뭐 가격이 지금 시장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직전 거래가보다도 오히려 더 조금 더 호가 형태를 띠고 있을 만큼 가격대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매물들이. 자, 그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지역의 호재 그리고 주변 지역의 시세와 비교를 봤을 때 사업성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빠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위치를 보면 왕십리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장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청량리역과 이 왕십리역을 연계하는 개발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잡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연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마장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장동 이 우수시장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거기에 이 세림 아파트 주변 지역들도 실은 주변 지역이 다 저층 낙후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신통계획이라든지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 이제는 또 재개발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주변이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대단지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왕십리가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지금도 뭐 쿼트로폴 4개 뭐 노선이 지나가지만 여기 이제 GTX가 들어서고 또 왕십리역 일대 자체가 앞으로 왕십리 부도심 개발이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상업지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계획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가뜩이나 지금도 입지가 좋은데 뭐 과거보다 더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한복판에 나홀로 있었던 헌 아파트가 이제는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서 주변 개발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세림 아파트는 여기 구청에서 공공 지원을 해주는 최초의 재건축 단지예요. 그러니까 공공 지원이란 게 모두 공공 재건축이 아니라 뭐 속도를 좀 빨리 해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걸 지금 구청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감도 좀 좋은 단지입니다. 근데 주변 지역에 딱 보니까 위쪽에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가 이거 새 아파트거든요. 이게 이제 청계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청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33평짜리가 지금 현재 12억에서 뭐 15억대 정도 사이의 가격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보니까 왕십리역 쪽 밑에 서울숲 한신 더 휴 아파트라고 여기도 이제 신규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18억 정도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림 아파트가 이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거 맞물려서 재건축으로 진행돼서 신규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 그럼 지금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한 15억에서 17억 사이에 30평대 시세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매물은 한 11억 중반 정도, 요 정도에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대에서 크게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 이거 안 떨어지는데 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고 좀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내년 2, 3월까지는 금리가 계속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 할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 이제는 더 안 오르겠구나라고 확실하게 보합으로 가겠구나 금리 이렇게 동결로 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그때 타이밍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는 있고 미래 가치는 있으니까 요거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 정도에 금리가 좀 동결되는 시점, 그 시점 때 매수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가 있는 아파트인 것은 맞지만 그 매수 시기만 조금 조율해보자 조언 드렸거든요. 내년 상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가 지금이 매수 시기인가 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강서구 등촌동 등촌 대림 45평 거주 중인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따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마곡이 좋아진다고 해서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강서구 예, 예. 등촌 대림 아파트 45평형 계속 좀 거주를 해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뭐 마곡 쪽이나 이런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봐야 하는지 향후 네.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선택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은 자꾸 막 빠진다, 하락한다, 뭐 거래도 안 된다, 불안해 죽겠는데 네. 또 동네에서는 여기 마곡지구 만들어지고 하니까 호재도 있고 좋아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죠. 네. 당최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결론부터 안심하게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이걸 가지고 가도 됩니까? 라고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마곡지구 하나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실은 마곡지구만 호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호재들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 호재들이 앞으로 시장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씩 호재들이 붙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면 시장이 좀 회복된다. 그 시점에 됐을 때는 가격대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리 회복되고 더 오를 수 있겠죠. 네. 자, 그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견줄 만한 쉽게 견줄 만한 지역이 외곽권 이렇게 서울 외곽권에서는 거의 없어요. 마곡지구가 거의 뭐 외곽권에서는 가장 큰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가 과거에는 이제 둥촌지구라는 아파트 지구가 형성돼 있던 지역이에요. 네. 이제 거기 안에 둥촌 대림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아파트 지구로 만들면서 학교도 군데군데 아주 잘 넣어주고 편의기반 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런 블록 단위로 택지지구다 보니까 그런 거주 환경 아주 잘 돼 있는 단지였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동네예요. 그냥 서울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던 그냥 아파트들 뭉쳐 있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 교통도 없었어요. 지금 9호선이 개통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교통 호재가 좋았지 처음에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교통도 없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교통 측면에서는 9호선이 이미 개통이 됐죠. 네. 9호선 가양역도 쓸 수 있고 양천 향교역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뭐 강남, 여의도, 잠실, 그 맞은편에 이제 마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은 해소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가 들어선다는 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곡지구 지금 다 완성됐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죠. 예. 예, 지금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완성됐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데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제가 여기는 편의기반 시설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선택하더라도 출퇴근이 편한, 굳이 지하철 안 타도 되는 동네. 이런 지역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곡지구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예상되고 있는 직장인 수요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럼 한 6만 명 정도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적은 수 아닙니다. 직장인 6만 명이면 이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아직 마곡지구에 대한 수요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위쪽에 보면 맞은편에 양천 향교역 여기 주변 지역에 예전에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네. 여기가 실은 뭐 예전에는 뭐 무슨 연구소 같은 이런 공장 이름을 연구소로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여기가 실은 화학 공장이에요. 미용 공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싫어하죠. 공장 옆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장이 나가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편의시설, 뭐 스타필드 들어보셨죠? 스타필드요. 네. 예, 스타필드 같은 게 들어와요. 네. 업무 시설도 들어서고 또 이제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형 마트에 대형 편의시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혹이었거든요. 근데 혹이 떨어지고 이제는 보석 목걸이를 걸어주는 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공장 부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코엑스의 한 1.7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3조 정도가 더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완성이 돼도 이 지역의 랜드마크 성격의 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편의시설도 더 좋아지네. 근데 지금 이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온 거 교통밖에 안 들어왔어요. 마곡지구하고 편의시설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주변에 새 아파트 보면 부럽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지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용적률도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부영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갔잖아요. 아, 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림 아파트도 리모델링 할 거예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호재 중에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된 건 교통 호재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장이 좀 안 좋은 시장인 건 맞아요. 가격도 좀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마곡지구의 이 업무타운이라는 엄청난 교통호재, 거기에 편의기반시설, 랜드마크 성격을 띨 수 있는 편의기반시설이 또 들어서고, 거기에 나 자체 주택도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이거 45평짜리잖아요. 그죠? 네. 이거 중대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대형 평형대 리모델링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나중에 더 면적이 커지면 3분의 1 정도 쪼개가지고 1+1으로 한 채를 더 주는 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또 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장이 좀 어렵다고 이거 좀 팔까? 이럴 게 아니라 주변에 잠재되어 있고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풀리는 시기, 또 이 호재가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4, 5년 후까지는 그래도 여유롭게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그 중간에서 좀 갈피 잡기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4, 5년 정도 쭉 보유하면 좋겠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러드렸으니까요. 언제든 또 중간중간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지인분이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기 네. 투자를 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네, 어디를 좀 보셨을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 네. 861-36 빌라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소가 금천구 시흥동의 861에 36번지 네, 네.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는데 네. 우선은 지인의 추천이었으니까 또 전문가의 네.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겠죠.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거 빌라 지금 보신 데가 금천구 네. 시흥동인데 네. 이 지인분이 추천해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네. 혹시 뭐 개발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해주셨나요? 네, 네. 뭐 모아타운이 예, 됐다고 모아타운 뭐 이러시더라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러고 네.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 빌라 요거 신축입니까 아니면 구축입니까? 네, 신축이에요. 신축이 다 지어진 거예요? 네. 예, 지어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빌라를 지금 현재 네. 요거 시흥동에 있는 모아타운 요번에 네. 2차 공모에서 지정이 된 네. 시흥 1동에 있는 864번지 일대에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많이 열려 있고 또 재개발할 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빌라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들 좀 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도 내가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뭐 공공 재개발 한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또 네. 모아타운 한다고 그러고 또 어디서는 뭐 신통계획 한다고 그러고 그죠? 네. 또 어떤 맞아요. 데서는 또 역세권 시프트 한다, 역세권 개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개발을 하느냐 진행하느냐 마느냐로 이제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간 거의 100곳이 넘는 지역이 지정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또 추가 지정이 되는 지역들과 포함을 해서 좋은 지역을 선별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 있잖아요. 예.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한 65곳 정도가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을 하겠대요. 모아타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모아타운 여기가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선별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두 가지의 조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을 좀 보셔야 돼요. 용도 네. 지역. 자, 용도 지역이 뭐라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들어보셨죠? 네.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충수가 묶여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예. 또 그냥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어요. 네. 또 그 위에 3종이 있고 또 준주거지 이렇게 용도 지역이 바뀌는데 실은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50%의 용적률을 쓸 수가 있고 3종은 300%까지 쓸 수 있어요. 그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준주거 지역은 이제 450% 이상씩 또 갈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이에요. 네. 근데 이 모아타운이 과거에는 이거 활성화 안 되다가 초기 때 활성화 돼서 최근에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모아타운이 가지고 있던 규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충수 제한입니다. 충수 제한인데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애초에 충수 제한이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7층짜리니까 재개발을 하기 어려운 지역들이죠. 근데 여기를 이 7층 제한을 없애주는 대신 지금은 이제 15층까지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 있잖아요.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 15층 충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용적률만큼 25층이든 뭐 20층이든 30층이든 다 지으세요. 이렇게 풀어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용도 지역 내에서 뭘 판단할 수 있느냐. 아, 분양 세대가 충수에 안 막히는 지역들은 많이 나오겠네. 또 충수가 있는 지역들은 분양을 많이 못 하겠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게 사업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분양을 많이 하는 데는 일반 분양 세대가 많으니까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반대로 많이 못 짓는 데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충수 제한이 걸려 있는 용도 지역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 시흥동에 있는 이 시흥 1동에 있는 이 모아타운이 거의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요 앞으로 정상향이 풀린다 치더라도 최대 15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아타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아타운 중에 충수 제한 없이 그냥 20층이든 30층이든 지을 수 있는 모아타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지가 지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모아타운이 또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또 계속 지정하고 이제는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공모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신청을 통해서도 모아타운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에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 모아타운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모아타운들을 선별로 먼저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두 번째는 뭐라면 주변 시세예요. 주변 시세. 예. 주변 시세.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허물려서 아파트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모아타운이. 그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하고 가격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신규 아파트가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가 실제로 이 금천구의 대장 단지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 가격대가 지금 현재 11억에서 많게는 한 13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빌라잖아요. 네. 빌라 지금 요거 뭐 매매가 얼마입니까? 3억 6천이요. 3억 6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 방 2개짜리죠, 그러면. 네. 두 개요. 방 2개짜리면은 이제 대지 지분 대략 한 6평, 7평 이렇게 예상을 했을 네. 때 네. 추가 부담금이 30평대를 신청하게 되면 평균 한 5억에서 6억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은 내가 들어간 비용이 9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9억 6천을 들어가서 11억에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아쉽죠. 그렇죠? 들어가는 네. 비용에 비해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변 시세가 뭐 18억, 20억 하는 지역을 가는 게 더 좋고요. 네.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요 추가 부담금 6억이 아니라 5억 내지는 4억을 낼 수 있을 만한 용도 지역, 즉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유리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좀 다른 지역들도 지금 뭐 모아타운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한 번 정도는 더 둘러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 대신 역세권 350m 이내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이런 지역들이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면서 500%에서 700%까지 지금 용적률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네. 충수 제한도 35층 이상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가장 사업성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주변 지역이 시세가 높다, 중심권이다 그러면 더더욱 좋겠죠. 네. 일단 그런 지역들을 먼저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까지 같이 보셔서 그 안에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무주택자입니까 아니면 주택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좀 몇 개 있어요. 아 그러면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다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좀 풀리고 네. 규제 완화가 좀 이렇게 주택임대사 좀 풀린 그 이후에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타이밍이거든요. 아, 네, 올해 네, 이제 이번 달에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좀 지켜보시고 아 나는 준주거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 못 찾겠다 내지는 모아타운 이종 주거 지역으로 진행되는 지역들 나 못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세미나 오십시오. 네. 세미나 때 제가 네. 콕콕 집어드릴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셨던 지역도 물론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는 조금은 아쉽다. 조금 더 투자 가치 올릴 수 있는 그 방법 2가지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9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계동의 임광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도 함께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포커스는 잘 잡으셨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가격이 빠졌던 노도광 지역에 위치해 있는 노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 또 재건축을 앞으로 진행하는 단지다 보니까 포커스는 잘 보셨어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늦춰서 가셔라. 특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좀 풀리고 또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리는 시기 때 이때가 됐을 때 그 시점이 가장 저점 시점이 되지 않을까. 특히 내년 3월 달까지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시기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좀 지켜보셨다가 그 이후에 매수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인강 아파트를 좀 보셨는데 뭐 인강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성이 괜찮긴 하지만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단지들 7단지라든지 또 3단지, 4단지 이런 단지들이 오히려 재건축 사업성이 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공 단지들까지 함께 같이 묶어서 지켜보시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늦춰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요즘에는 투자든 그리고 거주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돼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좀 더 깊숙이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 좋다라는데 어디가 좋고 어느 단지가 좋고 어떤 지역이 좋은지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런 거를 저희가 방송 시간상 쉽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콕콕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시장을 좀 준비하고 전략들을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세미나 참석하셔서 그런 전략들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하락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 하락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계시는 발빠른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거기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이런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선착순으로 20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니까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 무료 세미나에 관해서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